이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빅뱅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빅뱅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한 분이 바로 이제 조지 가모브라는 분인데요. 여기서 가모브가 어떤 분이냐 하면 제일 오른쪽에 키 큰 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게 돼서 교수가 되고요. 거기서 미국에서는 좀 새로운 형태의 학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나치를 피해서 오는 여러 학자들이 이제 미국에 속속 도착하고, 여기 베테도 여기 있게 되고, 여기는 닐스 보어도 있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학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38년부터 이런 이론 물리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 합성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모브는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핵물리학과 별 속에서 일어나는 걸 관심을 가질 때 혼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슬쩍 나왔던 르메트르가 얘기했던 그런 모습의 우주 초기의 아이디어를 조금 원용을 해서 1946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소들이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주 초기에 원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뜨거운 상태에서 여러 핵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우리 우주에 들어있는 여러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핵 반응 공장이 우주 초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주가 프리드만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우주였다 그러면, 이 우주를 굉장히 작은 데로 압축시켜 버리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여기서 핵 합성도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1946년에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쓰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바로 가모브를 빅뱅 우주론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논문의 단초가 되는 것이 1946년에 바로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Expanding Universe, 우주가 만약 팽창한다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높은 온도였을 것이고, 이때 바로 여러 원소들의 기원이 생겼을 것이다, 기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아주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지나서는 조금 더 본격적인 논문 하나 더 쓰는데요. 알퍼 가모브가 썼는데, 사실 베테는 그 전에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 합성에 대해서는 논문을 많이 썼지만 이 논문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으나 알파, 베타, 감마 하는 이 운율이 좋아가지고 가모브가 억지로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파, 베테, 가모브 요 세 사람의 논문에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름대로 설명하는 논문을 쓴 것이고요. 특히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90%, 9%, 나머지가 1%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알퍼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가모브가 1946년에 우주 초기 상태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여서 거기서 원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자, 여기서 이 우주가 점점 지금 그 모든 우주에서 핵 합성이 막 일어나는 정도로 뜨거운 별 내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사는 데가 충분히 식어 있습니다. 이 식어 있는 우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특히 뭐가 일어나냐 하면, 굉장히 뜨거운 데서는 뭐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것들이 막 별개로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닐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걸로는 플라즈마 상태 아니면 불꽃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다가 제가 큰 불꽃 화염을 이렇게 피우면 저를 잘 못 보시겠죠. 그렇죠? 맑은 불은 잘 없죠.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꽃이 갑자기 싹 꺼지고 나면 다시 맑은 공기가 있게 되고 우주는 투명해지게 되죠. 그러면 충분히 식어가는 과정에서 불꽃 상태의 우주가 이런 식은 우주로 바뀌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일단 되고 나면 빛들은 이렇게 투명한 우주를 통과할 것이고,
그렇게 됐던 이 빛들은 지금 와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식은 형태의 빛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즉 우주가 뜨거운 상태였다는 것은 가모부의 상상력에만 한 거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주가 뜨거운 상태였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1965년에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알퍼 허만 그다음에 가모부의 그 논문에서 예측했던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제 서울대 윤성철 교수의 페이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이제 어떻게 다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별이 만들어지고 태양같이 가벼운 별에서 질소,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빅뱅 초기에는 헬륨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훨씬 무거운 것들, 철, 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몸속에 또 철이 없는 분은 없으시죠? 좀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어도 철은 그냥 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별, 굉장히 크다가 뻥 터지는 초신성이 있어야지만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주의 전 우주적인 역사가 다 기록이 돼야지만 겨우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왼손에 있는 원자와 오른손에 있는 원자는 전혀 다른 별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별만 있고 초신성 하나 땅 터져서 거기에 쫙 합쳐져서 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 수만 개, 수억 개의 별들의 여러 사이클들이 다 합쳐져서 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데서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감동을 받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우주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불, 물, 돌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몇천 년 전에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원자, 핵은 뭐로 이루어졌을까? 쿼크, 전자. 그다음에 그것들은 왜 어떤 종류로 돼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런 놈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네 가지 상호작용 중에 전자기력이 하나 있고, 양력이 두 번째가 있고, 또 강한 상호작용하는 이라는 게 세 번째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힘을 다 통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자의 표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휘소, 사실 이분은 이제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되셨기 때문에 벤자민 리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일들이 어떻게 됐느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자연의 기본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본 입자를 발견하려고 열심히 막 에너지를 높여서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무 많은 게 막 만들어져요. 이 수많은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이 쿼크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세 가지 쿼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양성자를 구성하는 업 쿼크라는 게 하나 있고, U라고 하면 업의 반대말은 다운. 그래서 다운 쿼크가 있고, 그래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유한한 수명을 갖고 있는 약간 불안정한 거지만 약간 이상한 놈, 그래서 스트레인지라 부르는 S를 부르는 요 세 가지 쿼크가 있는 것까지 알게 됐었는데, 그럼 왜 세 개까지 있느냐? 그럼 4개, 5개, 6개, 8개 어디서 끝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네 번째 쿼크에 대한 처음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분이 요 세 분이에요. 글래쇼, 일리오폴로스, 마이안이라는 세 분이 좀 어려운 거지만 뭔가의 어떤 기묘 입자가 들어있는 중간자는 반드시 붕괴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수명이 생각보다는 길게 돼요. 수명이 길게 되면 이 붕괴하는 것의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적게 만들기 위해서 네 번째 쿼크를 존재한다고 가설을 세우게 되면 원래 있는 놈에 이거 확률 파동을 이렇게 상쇄해 주는 놈을 하나 더 도입해서 합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게 하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네 번째 쿼크를 가설을 세우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원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다가 네 번째 쿼크인 charm, C 쿼크를 더 도입하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세 사람 이름을 따서 G 메커니즘이라 부르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놈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지만 그 놈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서 예측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이휘소 박사님이세요. 즉, 이 charm 쿼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놈은 질량이 대체로 어느 정도여야 된다. 양성자 질량의 한 1.5배 정도 돼야 되는 놈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 갖고 있는 다른 이론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건 약간 어려운 거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이놈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이 한 1.5배 정도 되는 데서 찾으면 나올 거라고 이론적으로 찾기 전에 얘기해 준 거예요.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이분과 같이 메리 케이 가야라는 분이랑 같이 이 일을 해서 그 논문을 쓰게 됩니다. charm 입자는 어디서 하여튼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논문이 나오고 1년 이내에 그런 에너지에서 실제로 입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표준 모형이라는 게 물질의 근원들을 생각하는 건데 원래 세 가지가 있던 거 네 번째를 존재를 어느 정도 성질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예측을 해준 게 이제 이휘소 박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1년인가 지나서 보통 5번째도 발견되고 나중 가서 톱 쿼크까지 발견되고 여기까지서 끝난다는 것까지 된 것이 뭐냐면 입자 물리의 표준 모형입니다. 제가 두 개의 별개의 얘기를 해왔죠. 사실 우주란 얘기하고 감옥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툭 끊긴 다음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해서 입자 물리학이란 얘기를 해서 근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이 만나서 하는 우주 입자 물리학이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이 두 분이 쓰시게 돼요. 벤자민 휘소 리와 그 다음에 스티븐 와인버그 두 사람의 원고죠. 만약에 무거운 중성 뉴트리노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우주론에 의하면 그 질량은 하한선이 얼마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론적인 논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라고 생각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것과 가장 작은 미시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만약 이쪽을 입자 물리학이라고 얘기해서 근원적인 걸 보는 거고 이쪽이 이제 우주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이게 이제 신화적인 그림인데 우로보로스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이러한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주의 진화를 알기 위해서는 입자도 알아야 되고 입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그 모습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